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시 가장 최근 핫한 투자 상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이죠. 금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최근 들어서 빠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금 이른바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뭐 김치 프리미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불을 붙다가 빠졌습니다. 현재의 금 투자 상황은 어떤지, 또 장기적으로 지금 금 투자를 하는 것이 괜찮은지, 또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정하는 것이 좋은지 등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금융부의 권재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뭐 금값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금값이 최근 20여일 새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1g당 최고 16만 원을 돌파했던 금값이 최근 3월 11일 장 마감 기준으로 1g당 13만 8,67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고점 대비해서 17%가량 하락한 규모인데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제금값은 고점 대비 약 0.5%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큰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제 금값과의 격차가 20%에서 6% 가량으로 낮아지면서 국제 금값과의 괴리율도 줄어들었는데요. 국제 금값과의 괴리율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국내 금값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차이가 크니까 이참에 어쨌든 차익 실현을 하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금값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런데 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최근 국내 금값이 크게 치솟은 것은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정치 불안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면서 국내 금값이 더욱 상승했는데요. 특히 올해 2월 중순에는 KRX 금시장 개설 이후로 처음으로 20%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금 현물 가격과 국제 시세가 20%가량 벌어진 건 2014년에 KRX 금시장 개설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 금을 재테크 차원에서 적극 매입하면서 조폐공사와 또 금거래소가 일시적으로 골드바 판매 중단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워낙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일정한 뭐 제한을 두고 사도록 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이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금값이 그야말로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뭐 금시장이 급등하고 금값이 올라가면서 이익을 본 기업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약간 이례적이에요. 보통 개인이 투자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금값 급등과 기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바로 호방그룹 이야기인데요. 금시장이 호황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들여다보니 호방그룹 계열사 호방프라퍼티가 2020년에 삼성 금거래소를 인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금거래소를 인수했군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이 금거래소를 인수하고도 금 사업을 통해서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이 호방그룹은 2020년 이후에 이제 매출이 1조 원, 영업이익은 30억에서 40억 원대였는데요. 거의 재미를 못 봤군요. 네. 1조 원에 3, 40억이니까. 네. 그러다 지난해 금 열풍이 불면서 이제 수요가 늘고 거래량도 같이 늘면서 이제 매출이 추정치이긴 하지만 이제 전년 대비 2배 이상, 영업이익은 1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어쨌든 호방 같은 경우는 금거래소 그걸 인수한 것이 이렇게 금값이 급등하는 와중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로 이어졌군요. 참 이제 운이 좋은 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뭐 골드바 사거나 금융 상품 사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해외에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해외 투자 방법 뭐 그런 것도 좀 있다면서요? 네, 물론 있습니다. 우선 금 해외 선물 투자가 있는데요. 이 선물 투자라는 것은 이제 국제 금 시세를 기반으로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규모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이제 가격 변동에 따라 매매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 투자 방법의 장점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더라도 운이 좋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몇 배의 차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 규모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투자 방법으로 꼽힙니다. 그 외에 해외 금 투자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도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ETF 등을 통해서 해외 금 선물 투자도 할 수가 있다.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어쨌든 금값이 내렸기 때문에 금 좀 사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거 또 많이 그래도 내렸다고 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하면서 주저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금 투자 지금 뭐 들어가서 금 사도 좀 괜찮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현재 금값이 이제 고점 대비 소폭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국가별로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금 수요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따라 금 가격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당분간 금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네.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네. 금은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커서 이제 적정한 비중 하에 중장기적인 투자로 가져갈 것을 이제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상황에서 금 투자를 해서 뭐 단기 수익을 거두겠다든지 이런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익률을 좀 보면 네. 1971년 이후에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8%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다른 투자 상품인 미국 주식과 비교해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이 10.5% 정도로 조금 낮지만 채권보다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금의 강세 요인이 우세하지만 이제 금리와 달러 전망 그리고 변수 등이 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투기 수요가 좀 붙은 그 현상을 의미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좀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커질 가능성이 네. 있어. 좀 위험하다. 지금 투자하는 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네요. 71년 이후에 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8%다. 8%면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긴 안목에서 네. 보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우상향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각국에서 금 사들이기 이런 것도 활발한 것 같은데 중국과 러시아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금을 갖고 있는 그 보유량 이런 게 좀 어떤가요?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이 특히 더 금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금 보유량을 보자면 네.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탈달러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제 브릭스 중심으로 금 확보 경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브릭스 5개국인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공, 러시아의 금 보유량 합계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5,747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년 만에 무려 12%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들였네요. 네, 특히 이 중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의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 보유고 중에 금 비중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 작네요. 네. 아까 미국의 경우는 75%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2.1%.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네, 이는 이제 프랑스가 72.3% 정도 되고요. 독일도 비슷한 74.4%, 이태리가 70.8%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고, 일본과 비교해서도 일본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네요. 뭐 우리도 금을 그럼 더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이게 참 달러화와의 좀 관계성도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프랑스나 이태리 뭐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유량이 적기는 하나 뭐 70%까지 매입을 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지만 달러 중심으로 우리는 갖고 있다는 네,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나라마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올해 가장 뜨거운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인 금값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랑 이런 게 작용한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글로벌 흐름들 또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한 좀 조정 국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런 전망을 포함해서 최근 여러 가지 상황들 같이 좀 짚어봤습니다. 아시아경제 경제금융부의 권재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